나야 끝. 작가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 쓰신 책들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첫 책은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글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브런치 스토리라는 글쓰기 플랫폼이 있어요. 아마 좀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책입니다. 1년간의 투병 기록을 담았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정말 날짜까지 다 생생하게 적어서 그것들을 좀 타임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환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 다음 치료가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정말 정보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어서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맞는 그런 정보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제가 정말 유방암에 관련된 책을 다 사왔는데 대부분이 의료진 분들이 쓴 책이다 보니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낯선 용어들, 그런 치료에 필요한 용어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환자 생활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책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책입니다. 그리고 정보만 담은 게 아니라 이 유방암 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는 책이 있었으면 했어요. 물론 이제 환우분들이 쓴 에세이도 서점에 있었는데요. 그런 책들은 좀 약간 유방암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치료를 끝내고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에세이에도 초점이 가져 있는 책이어서 저는 이렇게 정보도 드리면서 공감과 위안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에 이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 에세이, 실용서와 에세이가 합쳐진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도움이 될 분들은 이제 막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국어교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니 의사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책을 써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마지막에 감수를 받았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더 맑은 클리닉의 박충무 원장님이시라고 암 대사 치료를 또 해주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가 우연히 이제 환자로 처음에는 찾아뵙게 되었다가 이분께 저의 이제 원고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고 가서 선생님 제가 글을 썼는데 이거 맞는지 봐주세요 하면서 내밀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벽에 저한테 책을 읽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또 어떤 식으로 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의학적인 또 지식 전문성을 많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사실 글을 쓴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계속 내용을 또 이제 보완해 나가다 보니 출간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었고 좀 어려워서 이곳 다른 독자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것 같다. 막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단단한 책,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이기 때문에 독자분들께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저의 책은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표준치료를 마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의 대화를 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쓴 책입니다.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아이가 내뱉는 반짝이는 말들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 순간이 지금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릴 텐데 이거를 제가 남길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다 사진을 찍죠. 아이 예쁜 그 순간들을 남기고 싶어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지만 그 순간의 구체적인 생생한 내용들을 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가 저에게 어떤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들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저는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를 또다시 깨달으면서 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또 다른 힘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좁게 본다면 아이와 엄마가 나눈 사랑의 메시지, 육아 에세이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가족 간의 소통과 배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좀 더 확장이 된다면 비단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 시련과 고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그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싶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저처럼 아이를 만약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추억을 또 떠올리시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좀 남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쓰고 나서 대다수의 정말 많은 독자분들이 하셨던 공통적인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에게도 아이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행복했던 추억이 있었는데 이거를 남겨놓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 지금이라도 내가 글로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잘 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건 정말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 아이와 나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제 책이 좀 더 아이랑 또 돈독하게 그리고 친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 권 쓴 책 예민한 아이는 처음이라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예민한 아이였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예민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예민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만 돌아봐도 정말 상당수의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아이가 예민한지 모르고 키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민한 아이들은 보통의 순한 기질, 그냥 평범한 기질을 가진 아이처럼 대했다가는 제대로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내 아이는 예민하지 않은데 이렇다기보다 혹시 우리 아이가 예민해서 나도 이렇게 육아가 힘들었나?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육아가 정말 쉽게 수월하게 물 흘러가듯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대다수의 예민한 아이들은 보통의 엄마가 키우기에는 좀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아이들을 위한 육아서를 따로 읽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위한 책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을 발견했을 땐 정말 유레카였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부분이 외국 서적입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쓰신 책을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조금 저희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같은 것이 이제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저는 대한민국 엄마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예민한 아이들을 위한 책을 내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방암 책과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저 스스로도 힘든 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려고 썼던 기록들이 나중에는 예민한 아이의 연구들과 접목돼서 이론과 실제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민한 아이는 처음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보통의 그냥 육아가 쉬운 분들께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3명의 아주 순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이 책을 읽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예민한 건 아니지만 순한 아이도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비단 예민한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엄마라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면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심지어는 아이가 없는 분들도 이 책을 읽고 저에게 아기가 없지만 도움이 되었다고 해주신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예민한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뭔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 실용적인 그런 육아 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어릴 때 내가 이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를 이미 어른이 된 내가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을 치유하게 되는 책으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민한 어른도 자기가 좀 민감하거나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들이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읽어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감각적인 예민함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민하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게 군다 그런 예민함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감각적으로도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요새 왜 나는 초민감주의자입니다 라든지 엠패스에 대한 책들, 그런 예민한 어른들이 다룬 책들도 많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 이 책을 또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교사이긴 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또 육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첫 책처럼 뭔가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독자분들에게 이 정보를 좀 안전하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이신 서울아동청소년상담센터의 이영민 소장님에게 또 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혹시나 좀 지금 육아가 힘드신 분, 그리고 좀 예민함에 있어서 뭔가 또 새로운 관점을 갖고 싶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책들도 있나요? 네. 현재 얼마 전에 암 경험자들이 모여서 단편 소설집을 쓰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그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짧은 단편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소설은 또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흥미로운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고, 무엇보다 암 경험자들이 모여서 썼다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소설집은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암 경험자나 가족이신 분들 한번 또 암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으로 담고 있으니 이 책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고는 다 썼고 출간을 앞두고 있어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이제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암을 겪었지만 결국에 모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저마다 아름답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내년 초에 이제 출간을 목표로 지금 집필하고 있는 교육 에세이인데요. 그동안에 쓴 책들이 전부 이제 제가 암 진단받고 나서 암 경험자로서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이 책은 교사로서, 원래 직업인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교직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쓰는 에세이라서 이 책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로부터도 의뢰를 받아서 쓴 책이다 보니 감회도 새롭고 어깨가 무거운데요. 많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신 분들께 저의 경험과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쓴 책들과 앞으로 나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저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아이가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하니까 이 말을 꼭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I am 다이아트.